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교통에 관한 꿈 중에 하나인 트랜스컨티넨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라틴 아메리카라기보다는 미국의 남부인데요. 저 빨간 화살표는 I-10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고속도로를 표시한 겁니다. 자, 대서양안의 잭슨빌에서부터 이 I-10을 타고 끊임없이 서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 LA에 가게 됩니다. 중간에 휴스턴도 들리고요, 달라스도 들리고, 그리고 산타페도 들리는 것 같죠? 쭉 가다 보면 LA까지 가게 돼요. 미국은 남아메리카나 중앙아메리카와 다른 가장 대표적인 점을 꼽아라라고 한다면은 교통망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는데, 특히 철로라든가 도로망이 전국을 가로지르는 잘 짜여진 그러한 교통망이 발달해 있고요. 그리고 항공교통망도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즉 미국은 라틴 아메리카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느 지역과도 비교해도 갖는 굉장히 큰 경쟁력이 바로 도로, 철도, 항공, 그리고 이러한 항구 같은 교통 인프라가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요. 특히 이렇게 대륙을 가로지르는 이런 교통망은 도로, 철도, 항공 등등이 정말 잘 발달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라틴 아메리카는 대륙을 가로지르는 교통망이 거의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꿈 중에 하나가 대륙을 가로지르는 트랜스컨티넨트를 하는 교통망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00년대 초반, 2000년쯤에 특히 남아메리카의 주요 12개 국가의 정상들이 모여서 남미 인프라 통합 구상이라는 것을 출발시킵니다. 이것의 목적은 남아메리카 전체를 아우르는 교통 인프라, 물론 이 안에는 에너지 인프라도 있고 다른 인프라도 있지만 주로 이제 교통 인프라예요. 교통 인프라를 발전시켜서 우리 안에서 좀 왔다 갔다 하자.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갈 때 좀 편하게 하자. 한마디로 남아메리카의 교통을 좀 발전시켜보자 라고 모인 게 바로 이르사, 남미 인프라 통합 구상입니다. 이것은 솔직히 10몇 년 정도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 세부 프로젝트들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한 500개 이상의 프로젝트가 수행이 되었는데요. 그런 것들의 상당수가 이 도로교통이라든가 철도교통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아까 봤던 하운, 나포항 기억하시나요? 그러한 지역을 개선시키는, 기존에 있던 것을 더 넓히고 시설을 더 좋게 하고, 그리고 도로 같은 경우도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해서 남아메리카의 교통 상황을 개선시키는 그러한 작은 프로젝트들을 그런 프로젝트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 우리가 결국 원하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잘 모이지 못했지만 이제는 서로 경제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 협력을 해서 마치 EU처럼 서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경제적으로도 서로 통합된 그러한 지역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면서 출범시킨 게 바로 남미 국가연합인 우나수르죠. 그런데 우나수르는 한 2015년 이후로는 거의 이제 와해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나수르가 원래 이제 브라질이 주도를 해서 남미의 주요 국가들이 이제 뭉쳤었는데요. 베네수엘라의 이제 차베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반대, 이런 것들을 이제 빌미로 칠레를 시작으로 몇몇 국가들이 탈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작동을 안 하는데요. 원래 이르사라고 하는 이 남미 인프라 통합 구상은 그 자체로 독립적으로 출발이 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우나수르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랬다가 지금 우나수르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르사도 더 이상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르사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예쁘죠? 알록달록. 이거는 여러 개의 개발축을 나타내는 겁니다.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교통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요 지역들을 묶는, 관통하는 그러한 교통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르사인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중에 하나가 교통의 발전이고, 그리고 여기서도 상당히 힘을 주어 강조한 게 바로 트랜스컨티넨트, 대륙을 관통하는, 특히 어느 쪽으로? 그렇죠. 동서로 관통하는 그러한 교통로를 만드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더 진전이 돼서 남아메리카의 교통이, 특히 이제 그 대륙을 관통하는 교통로가 많이 발달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를 이제 정리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같은 그림입니다만, 이 지역의 교통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이 지역을 묶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네, 이것은 이 지역에서 이제 이르사에서 원하는 그 교통로의 방향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트랜스컨티넨트를 중심으로, 즉 대륙을 관통하는 교통로를 이렇게 발달시키고 싶어하고, 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보면 이렇게 지역별로 그 나라와 나라를, 지역과 지역을 묶는 혹은 연결시키는 그러한 교통로를 발전시키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라틴 아메리카의 교통이 얼마나 나쁜지, 그리고 왜 나쁜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어떻게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무척이나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요, 또 직접 가서 겪게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과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 갔을 때는 저도 굉장히 불편하고 왜 그럴까? 여긴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라틴 아메리카를 여행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 노력하다 보니까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가진 자연적인 그 제약점, 그리고 역사나 인문적인 제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라틴 아메리카를 여행하시거나 혹은 그곳과 관련해서 비즈니스를 하실 때 반드시 이곳은 교통이 불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곳은 교통과 관련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그곳에 가신다면 훨씬 더 좋은 여행 혹은 더 나은 비즈니스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